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문멘토님이 원래 출연 예정인데 제가 대신 조금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오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좋은 상담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로 검색하셔가지고요. 유튜브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요.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어떤 분위기부터 한번 체크 포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만 월요일까지만 해도 공포 장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많았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긴축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니다 라면서 공방을 보이는데 금리 인상을 한 번쯤은 더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던 부분으로 보는 게 맞고요.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한 2회, 3회선까지 더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그건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의 분위기가 대다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민간 고용 지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고용이라는 타이틀을 미국의 연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물가 둔화라는 부분도 역시 영향을 미치겠죠. 고용과 소비에 대한 부분인데 고용은 실적으로 민간 고용 쪽에서는 갑작스럽게 갭이 커졌던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비농업 쪽이라든지 예상되는 그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계속 하향되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면서 물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면서 미국 증시가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요. 그건 미국 얘기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또 어떤 흐름일까라는 부분인데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공포 장세가 좀 많았었고요.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도 새마을금고, 뱅커런 사태라든지 다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미국과 비슷합니다. 과거부터 옛날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를 해놨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원이라는 부분, 예치금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 대형은행들이 지원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대책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일단락되어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공포를 유도하는 반도체와 흐름성에서 반도체의 하락을 끌어왔다가 제가 얘기 드렸지만 IT 반도체는 떨어지면 귀에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살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IT 반도체가 어제 삼성전자의 반등이 계속되면서 반등이 상승으로 전환했다기보다는 이틀 연속 반등이 지속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어떻게 이어질까? 반도체 올라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려올 때 잡을 생각만 하면서 보면은 결국 내 계좌의 불은 빨간불로 켜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갈수록 우리가 2분기 실적 장세가 왔다라고 하는데 2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하나 본다라고 하면은 수주, 계약, 이 두 가지의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하반기 때 나타나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나타나는 수주를 쫓아가면은 결국 지금부터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 자체에서 이미 조선도 그렇습니다. 수주라는 부분은 1년 전부터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그게 지금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그 부분의 효과가 지금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나 부분적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이 오른 부분을 따라가기보다는요. 지금 조선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응이라는 거는 오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르다가 잠시 쉬어갈 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행보라고 하고 거래가 활발하고 관심이 높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그 관심이 잠시 가다가 만에 주춤할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조금씩 싸게 사면서도 나눠서 사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장 초반 때는 역시 요즘 아침 9시부터 9시 20분 투자자들 굉장히 바쁘시죠. 근데 그 관점보다는 한 시간이 20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초반의 수급은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고요. 차익 시험 지금은 어느 정도 지수의 폭이
쏠림 현상으로 오긴 했지만 지수 쪽에서 움직이는 자본의 흐름이 초반대 차익 실현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좀 텀을 두고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 초반대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선물 쪽이나 현물 쪽에 다 가져갔던 부분들을 지금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추가적으로 반등으로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전환점을 가져왔다라기보다는 최근 6월 달에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횡보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역시 계속적으로 IT 반도체에 계속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소비재 쪽,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필수 소비로 넘어가는 신세계, 호텔신라 다음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쇼핑 단계에서 필수 소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단계별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외국인 연기금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니까요. 간간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아,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27,100원에 10%인데요. 지금 몇 개월 됐는데 하도 무거워서 안 움직이더니 오늘 올라가네요. 네. 얼마까지 보면 될까 싶었어요. 좀 장기적인 관점이실까요? 아니면 한 중기적인 관점, 뭐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 좀 중기로 봤는데 네. 한 3만 원, 5, 6천 원 보고 많이 안 사서 하도 무겁다 그래가지고 많이 안 네네. 왔는데 오늘 좀 올라가서 네네. 팔아야 되나 고민도 되시고. 그죠? 예, 좀 네. 아니 항상 보면 점잖으신 분이 재미나게 하시가지고 내가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그럼 점잖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좀 더 홀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 관점에서는 조금 장기적인 흐름에서 저항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닥에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수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수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은 뚜렷해요. 주체가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어떤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나 뭐 기관, 연기금 투신들의 흐름인데 최근 외국인이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네,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 관점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 관점이 높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최근에 들어왔던 관점보다 훨씬 더 오늘 시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외국인들의 비중이 또 높게 나타나고 있고 뭐 기관은 계속 같이 들어오다가 오늘 뭐 일부 차익 실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저는 수급적으로 조금 더 탄탄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매도성보다도 그리고 월봉상 봐도요. 긴 행보의 어떤 탈출의 상단을 과거에 이제 2013년도에 어떤 저점의 어떤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구간이 이제 긴 어떤 사이클에 다운돼 있던 사이클의 이제 상단이거든요. 저 꼭대기가 아니고 이제 박스권의 어떤 행보의 낮은 위치를 기어가다가 돌파하는 위치인데 저는 최근에 어떤 수급 흐름과 이슈의 흐름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조선이나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경기성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회복성에 지금 시장에 많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중동이나 뭐 조선 쪽이나 설계 쪽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위쪽으로 조금 반등성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돌파 시도가 있을 거고 조금만 더 보시죠. 한 3만 원 후반대, 4만 원까지 정도 좀 더 보시고 그때 또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적인 관점이라면 목표가를 조금 더 끌리고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한 39,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홀딩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때 다시 전화 주시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아, 캠시스고요. 2,080원에 15% 정도 돼요. 2,080원에 15%요? 네네. 사신 지가 올 초에 사셨나요? 아, 이게 한참 됐는데, 이렇게 네. 물타기 해서 조금 내렸는데, 지금 약간 저점에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다시 추매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거는 이제 이슈에 따라서 끼를 부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재료가 뭐 전기차 쪽일 수도 있고 뭐 IT 쪽일 수도 있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갑자기 재료가 나오고 저는 이건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
그죠? 세력 네. 들어보셨죠? 근데 소형주에 네. 있는 세력은 막 급등락이 심한 세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네. 있을 때 그 이슈를 가지고 시세를 한번 크게 만들었다가 개인들한테 이제 물량을 슬슬 넘기면서 잠잠해지다가 뭐 그냥 쭉 흘러내리기도 하고 더 크게 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보면은 작년부터 해서 시세를 이미 만들고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못 보고 못 있어요.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네. 한 2,000원 지금 매수했던 그 지금 현재 매수가 기준에서 위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그 2,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활발한 게 좀 줄어들어요. 그러다 또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운 사이클로 이제 추세가 그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아직 네네. 이제 상승 전환에 대한 관점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작년에 실적이 일시적으로 회복했던 부분은 있지만 계속 지속 매출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기업이라는 느낌을 조금 같지는 않아요. 소형주이기 때문에 네. 매출 성장성을 네. 보면 급격한 변화와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1년, 2년 관점인데 이익 관점이 매출은 작년에까지 늘었던 부분도 있고 올 1분기까지도 늘었던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네. 회복이라는 관점은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게 이제 이슈 따라간다는 거예요. 소형주가.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실적에 대한 것보다도 그 재무적인 부분이 이 소형주의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그 현금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이 부채, 그러니까 막 뭐 전환 사채 발행한다, 뭐 유상증자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소형주에서 나왔을 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런 네. 거는 지금 2,000을 낮춰놨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비중 15%라고 해서 더 늘리기보다는 올라오면 종목 교체가 맞겠죠. 제가 볼 때 2,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결국 한 번은 올라올 것 같거든요. 최근에 시장 장세 때문에 빠진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네. 이제 수급이 한번 터지는 세력성 움직임이 있대, 끼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신용도 계속 묶여 있는 것 같고요. 신용이 좀 많이 묶여 있어요. 크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정도는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저는 1,900원대 위쪽 2,000원 사이에서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투자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지금은 네, 팔 필요는 알겠습니다. 없어요. 한번 올라올 때 꼭 네. 정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 KH 바텍 23,300원에 25%예요. 2만 얼마요? KH 23,300원이요. 2,300원이요. 네네. 네, 최근에 갑자기 떨어져서 조금 놀랬죠, 그죠? 아이고, 놀래고 네. 말고요. 놀래고 말고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오래 들고 계셨어요? 이거 아주 오래 있었어요. 그럼 좀 줄이죠, 그냥. 좀 올라오면 부담을 좀 덜어내는 거죠. 내가 이제 매수가 왔는데 이제 가군구나 이게 아니라 아이고 네. 내가 밑에서 아시잖아요. 저 밑에 15,000원 밑에까지 내려갔다 올라온 거 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근데 밑에서 네. 이게요, 엄청 더 많았었던 건데, 이거 반 줄인 게 이만큼 25%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좀 더 줄이세요. 어머니가 지금 부담스러워하면은 힘들다 하는데 왜 자꾸 뭔가 미련을 두고 가지고 계시려고 하세요. 좀 더 줄여도 아니, 되잖아요. 여태 기다린 게 아까우니까 그렇죠. 다시 해도 되잖아요. 그냥 현금 있다가 다시 조금씩 사도 되는 거고 기다린 게 네. 아까웠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내 매수가 기준이에요. 어머니가 샀는 가격 기준에서는 와. 기다린 게 아까워서 더 가는 걸 바라는데 이 회사는 지금 얼마예요? 12,000원부터 해서 19,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어머니 매수가까지. 예. 그러니까 나는 예. 이게 아까워서 더 본다라고 하지만 보니까 얘는 12,000원부터 2만 원까지 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 가격 올라온 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아까워했다 맞아요. 다시 내려가면 더 아까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근데 이 내용은 어머니의 이제 대응이나 이제 기준점을 조금 이렇게 설정을 해라. 내가 네. 아까워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좀 일단은 네. 비중을 더 많이 줄여서 내가 혹시나 이제 얘가 12,000원부터 올라왔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밑에서 더 사서 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만들어 두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적은 비중이라도 네.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면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저는 예. 그래서 이제 비중을 늘리고 하는 것보다 줄이는 게 맞고요. 일단 관점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뭐 반도체 쪽에 이제 이틀 전까지만 공포성 매물이 네.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IT 반도체 네. 전체적으로 어떤 자본성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빠졌던 부분인데 회복을 할 네. 거라고 봐요. 역시 그리고 7, 네. 8월 달 이제 넘어가면 폴더블 폰 네. 나올 거거든요. 삼성전자 네. 접는 폰이 네.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은 힌지 쪽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선명해졌나 그게 관점이었거든요. 그게 네. 이제 KH바텍이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네. 재료적인 모멘텀은 있다, 이슈적인 모멘텀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그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하기엔 주가는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는 네. 일단 홀딩하시고 기다리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이 가격 19,000원대 정도를 약간의 네. 이탈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다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매수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매수가보다 수익까지도 네네. 갔었어요. 그 매수가 네네. 위쪽에 한 21,000원 정도에서 한 3, 4% 수익 나올 때 25%인데 네네. 한 5% 정도만 줄여 놓으세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이후에 조금 더 보자고요. 아시겠죠? 정하지 말고 나중에 한 한두 달 죄송합니다. 저기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시간이 네. 너무 많이 투자했어요. 제가 괜히 얘기했네요, 목표가를. 네, 일단은 5% 정도 줄이시고요. 저는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우리가 한번 기다려볼 만한 예, 것 예. 같아요. 한번 같이 예, 봅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수산 인더스리 수산 인더스트리 있죠? 인더스트리요. 네,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그 24,500원에 네, 이제 5%를 샀는데 네. 저거 원자력 주식이라 해서 샀는데 영 같이 안 놀고 따로 놀아요. 못 가.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조금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5% 정도니까. 그래서 네. 원자력 주식 같으면 좀 더 네. 사보태고 네. 영 이제 안 계측 가니까 따로 장비나 놀아요. 건설 쪽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건설 쪽 모멘텀이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현재 이 상장한 지가 그리고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그 갇혀 있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은 좀 더 봐야겠지만 우리가 보호 예수라고 해서 기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길게는 1년이나 이렇게 잠겨져 있다 갑자기 풀려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네.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단기적인 3개월, 6개월짜리는 소화가 됐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조정 부분이죠. 그리고 개인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에 반응을 한다라면은 그건 또 참 너무 주식이 쉬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뭐 위쪽으로 네. 자꾸 똑같은 거예요. 박스권이라는 부분이지만 얘는 어느 일정한 가격에 가면은 그때 오르려고 하는 흐름성에서 시세를 주기는 해요. 근데 그게 강하지 않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올라가야 되고 다음번에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 강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네. 지금은 5%로 기다리세요. 더 사지 마시고. 그리고 5%를 더 사지 기다리는데 네, 5%를 기다리시는데 원자력 주식만 같으면 더 보태려고 지금 원자력이 올라가고 있는데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네네. 지금 이틀 동안 원자력 쪽에 관련해서 반등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예. 반응이 없죠. 그렇죠? 네, 좀 더 네네. 강한 이슈가 왔었을 때 얘기인 거고요. 재무적인 부분이니까 일단은 기다려줘요. 오히려 저는 지금 네네. 올라와서요. 매수가에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매수가 네네. 25,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다는 건 얘는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 위쪽에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왔는데 이 정도면 위에서 만약에 누가 팔고 나갔다, 세력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올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개인들이 이걸 끌어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네네. 특정적인 주체가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될 거고 이번에 24,500원, 25,000원대 오면은 저는 위쪽 고가 돌파가 돌파할 가능성이 제 기준에서는 한 7, 80% 정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올라와서 그러니까 낮게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더 다운될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더 사세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올라왔을 때 매수가를 넘어설 때 오히려 비중을 한 5% 정도 더 늘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부분하고 흐름성이 행보 형태로 박스권에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24,000원에서 5,000 사이 됐을 때 전화 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오면 네. 보세요. 내려가는 걸 네, 보시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네, 잘 돼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네, 네, 셀트리온 네, 16만 8천원에 40%요. 네, 아버님. 혹시 TV 켜놓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소리가 조금 울려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16 셀트리온 네, 16만 8천원 40%. 16만 8천원 40%요. 네,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장기로 가려고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많이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나눠서 사면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단가 계속 같이 낮춰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형주가 빠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16만 원대 같으면 저는 기다려보는 쪽이 맞고요. 이거는 비중을 지금 여기서 덜어내서 밑에서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더 사는 건 아니에요. 40%인데 내가 60%, 80%까지 더 사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16만 원 정도면은 저는 기다려보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공매도 입장에서는 뭐 다른 쪽에서 공매도에 쇼커버링이나 스키즈가 생겨서 뭐 안 좋은 쪽으로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대성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또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셀트리온은 미끼를 줬잖아요. 휴미라라는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부분에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놨더니 보험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이런 아직 확정되지 않는 내용의 주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에 하반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바이오도 결국 한번 사이클이 돌아올 거고요. 뭐 방어적인 성향을 띠는 부분들은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셀트 바이오도 결국은 하반기, 지금은 시즌이 경기 소비재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소외성을 느끼고 있지만 바이오 오팡이 경기 소비재가 어느 정도 사이클을 만들고 나면 그들의 조정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셀트리온은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저점을 따라가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환하는 걸 보시는 게 더 좋고 그 전환점의 가격은 저는 15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가격은 회복할 가격이고요. 그래서 다운된 가격에 사지 마시고 매수가 오면 또 그 공간을 조금 횡보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비중은 한 20% 정도로만 맞춰 놓으시고 추가 대응은 나중에 가시고 다른 쪽에 섹터 분산 투자를 조금 하세요. 한 20% 정도 20%씩 분산 투자해 놓으면은 어차피 내 자산 전체에 투자하는 거니까 한 종목에서 뭘 바라지 마시고요. 섹터 우리 업종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차반바라고 하는데 그쪽에 한 종목씩 좋은 종목을 골라서 분산 투자를 해놓는 게 그것도 나눠서 사시는 게 좋은 효과를 주니까요. 저는 올라온 비중 축소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대덕전자예요. 대덕전자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매수가는 29,500원에 비중은 30%예요. 30%? 네. 예. 좋았는데 말이죠. 네, 그쵸? 근데 못 팔았어요. 올라갔는데. 네. 이거 오래 갖고 왔습니다. 못 판 거보다는 더 갈까라는 기대감을 얼마 전까지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쵸? 네, 예. 근데 떨어지니까 이제 못 팔았다가 된 거고. 그쵸? 네, 근데 일단은 아쉽네요.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는 것도 어머니 분할 매수, 그러니까 나눠서 사고요. 팔 때도 우리가 목표가라는 걸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눠서 파는 거예요. 한 3번 정도 나눠서 판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이 뭐 높게는 50%다. 그러면 15%씩 이제 수익 관계 있으면서 좀 팔고. 근데 50%라고 하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표 수익률이 한 내가 15%다라고 하면은 5% 상관으로 팔아도 그게 다 체결되면 내가 한 10%의 어떤 전체적인 비중의 10%의 이익을 챙기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꼭대기에 팔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간쯤 혹은 어깨 구간 정도에서는 수익을 챙기게 되는 거니까 항상 분할 매도 관점을 좀 두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뭐 나머지 난 일부 수익은 챙겼으니까 그냥 팔아도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항상 팔 때도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를 때는 수익일 때 조금씩은 파세요. 그럼 돈 수익이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안 챙기니까 지금 그냥 공짜가 되고 내가 갔던 게 수익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이 흐름상으로 보면 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게 요즘 반도체 해가지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HBM이라고 해요. 그쪽 이슈가 있는데 꼭 그게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패키징 그리고 기판 쪽 이쪽 연계되는데 대덕전자는 거기에 관련성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 다만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어머님의 매수가가 지금 약간 높은 위치에서 샀으니까 최근에 그 이슈에 올라온 거에서 높은 위치에 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비중 줄이세요. 네. 지금 그럼 팔아요 조금? 그렇죠. 한 절반이나 네. 10% 정도는 네. 좀 줄여놓고 근데 다시 아. 내려오면은 그 줄였던 거를 네. 내 매수가보다 싸게 사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 뭐 안 근데 내려올 지금 수도 있는 팔라고요? 거니까. 네, 15% 정도 수익, 뭐 약수익이지만 아주 약수익이지만 그래도 수익 실현하시고 혹시나 그 네. 나중에 내려올 경우에는 한 27,000원 조금 아래, 27,000원대, 27,500원 네. 이런 가격대에서 그 아래 가격에서 조금씩 저는 다시 사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절반 정도만 예. 유지하시고 절반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둘 다 진행을 하고요. 먼저 온라인은 이번 주 목요일, 내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4시에 열리고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은 같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장 끝나고 만나 뵙는 시간이니까요. 그날의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투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랑 만나서 소통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부평입니다. 부평역 경기도고요. 1번 출구, 부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그 건너편에 지는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세브웰워크라는 부분이고요. 위치고요.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소통하고요. 저는 오시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준과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해 보시면 좋은 투자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매수가 11만 원이고 비중은 20%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다운된 흐름을 계속 가고 있네요. 뭐 트위치에 대한 반사이익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건 행보입니다.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요. 그 박스권에 대한 전제 조건이 어떤 개념이냐면, 현재 뭐 수급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올 때 있고 나갈 때가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 연기금 투신이 같이 들어온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날, 그날의 어떤 시세적인 시가와 종가에 대한 부분들, 시세를 만들었던 구간들만 기억해도 여기가 박스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과거 6월 7일 날 정도쯤에 좀 강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이전에도 좀 강했던 흐름들이 개별적으로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작년 11월 달인데요. 아프리카 TV는 작년 11월 달에 큰 시세를 만들어 놓고 저점을 다시 회귀시켰다가 수렴 구간을 만들고 계속 다운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어떤 차익 실현이나 대세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고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계속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바닥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신저가가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매수 관점이 아니라 지켜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웹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밑에서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아프리카 TV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있었던 부분에 하단에 왔고 오히려 이게 이탈할 때 보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이탈했다가 아니 이 구간이 무너졌는데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는 공포죠. 투매고. 그냥 돌아올 때의 관점. 그러니까 이 구간에 깨고 떨어졌다가 돌아오는 관점에 75,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올라올 경우에는 추세 전환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 반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 구간으로 75,000원 올라왔을 때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의 수급은 반드시 강하게 유입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날의 포인트를 두고 추가적인 대응이나 홀딩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20% 비중인데 그 바닥을 탈출할 때 일부 어느 정도 추가적인 대응을 해서 8만 원대로 낮추는 것도 전략적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단 7만 5천 원 가격 기억하시고 돌아오면 그때 연락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젠이네요. 자, 웹젠 역시 아래에서 전환점, 게임주들이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조금 무너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진 위치라는 거죠. 웹젠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약간 신호적인 느낌이 나오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외국인들 비중이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중성이 큰 시장에 관심성을 두진 않지만 뭐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 관점에 대한 부분들은 다운 사이클이 재작년에 비해서 좀 다운된 관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익의 관점, 뭐 지적 재산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나 IP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게임주 시장의 반전도 역시 저는 있을 수 있다. 미디어 쪽에 대한 부분들 저는 조금 후반적인 부분이죠. 올해 하반기 후반 쪽이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관심을 두면 오히려 충분히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웹젠 역시 지금 22,000원대 아주 높은 가격인데요. 비중이 30%. 이 비중적인 부분이 문제네요. 비중적인 부분이 문제라서 추가 대응했을 때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다만 역시 회복의 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가 15,000원대 정도까지만 회복을 해도요. 역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내려가는 거를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15,000원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15,000원에서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문의를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00원 이후가 기술적 반등이 끝나거나 혹은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기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자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네요. 이쪽은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와서 조정기를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자, 28,700원. 이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기보다는요. 한 번 더 수렴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여기서 수렴하지 못하고 내려갈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25,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가격대에서 수익을 보고 사신 건지 최근에 사신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건 뭐 실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조정에서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이 전 한 25,000원까지 그러니까 시장의 강한 수급을 한번 빅사이클로 끌어줬던 때에서 전환했던 추가적으로 강한 시세 그러니까 가격 보존을 하려고 했던 가격대가 25,000원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가격대에서 현금화하고요. 뭔가 어중간하잖아요. 위쪽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중간에서 걸쳐져서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고 차트를 보면서 예측하는 거 가장 무의미합니다. 여기가 이제 쌍바닥 개념이 되고 오를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패턴의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의 흐름과 돈의 흐름성이 주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서 위쪽에 대한 어떤 전환 포인트, 소화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 거는 분명히 다운사이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접근성이라면 25,000원이 맞는 거죠.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그렇게 큰 폭이 아닙니다. 저는 현금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ITM 반도체 ITM 반도체요. 28,000원에 10%입니다. 28,000원에 10%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다른 반도체주들은 좀 그래도 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얘는 계속 뒤로만 가는지 네. 거래량도 너무 적고요. 네네.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바닥을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바닥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없겠지만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이제 보호회로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품 쪽인데 근데 이게 이제 투자에 대한 신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이제 기존에 잘 유지해오던 업황 또 상장 이후에 오히려 역으로 이제 막 많은 기대감을 만들었다가 역으로 점점점 안 좋아졌어요. 반도체도 그렇지만 수요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뭐 다른 반도체도 예. 그렇지만 그런 사이클이 계속 다운되고 상장 이후에 빅 사이클이 한번 나왔다가 빠졌던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 상장했던 다음 연도부터 해서 꺾이기 시작해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매출도 그렇고 이익의 관점도 꺾이고 사업적인 2차 전지 쪽에 대한 보호회로 쪽에 대한 투자성을 계속 진행했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기업 자체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과 향후에 대한 기대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걸 지금 기대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악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라는 예. 것 자체의 흐름을 보는 건데 지금 최근에 거래도 실적으로 거의 2년 가까이 그냥 거래가 거의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네, 맞습니다. 반전에 대한 거래가 어느 정도 나타났을 때 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손실폭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28,000원대 같은 경우는 그죠? 예, 근데 예. 생각해 보면 이전에 저 월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엄청 높은 위치성에서 가격대로 친다면 낮은 위치예요. 그리고 10% 정도 비중이고. 그러니까 제가 예. 봤을 때는 조금 반전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더 늘리지도 않고 10%의 관점에 손실률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빠졌으니까 기다려주는 게 맞겠죠, 그죠? 저는 예. 기다리는 쪽이 그냥 관망입니다. 지켜보는 것도 투자예요. 내가 자꾸 이걸 단가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가 돈에 여유가 예. 있다라고 해서 10%니까 내가 한 30% 여유 있어. 그냥 단가 더 낮춰버리지. 근데 얘 주가는 내가 낮췄는데 걔도 더 낮춰서 계속 파는 사람들은 내가 싸게 샀는데도 더 싸게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럼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반전 신호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거래가 좀 나오면서 전환을 해야 되고 뭐 기대라는 거는 저는 이제 반도체 쪽보다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이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 이런 쪽을 조금 더 기대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점검하시면서요. 수급은 지금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기관 쪽의 수급이나 이런 게 강한 어떤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가의 흐름에서 거래가 좀 늘어나는 관점을 좀 지켜보시고 회복은 일단은 어디까지 내려갈지보다도요. 21,000원대 정도까지 회복됐을 때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쪽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걸 맞추는 기회는 지금 추세가 너무 아래쪽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나 이런 거 좀 많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에. 포스코 홀딩스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37만 원에 20%. 37만 원에 2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뭐 이거 2차 전지 쪽으로도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거 더 가져가도 될지. 뭐 오늘 네. 또 거래가 많이 터지고 전번에도 거래가 많이 터지고 또 빠지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소재 쪽이나 뭐 광산이나 네네. 뭐 이런 내용 쪽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투자를 아주 잘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퓨처엠, 네. 뭐 포스코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같이 탔죠. 뭐 가장 큰 거는 소금호수라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네네. 포스코 홀딩스가 꼭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포스코의 원래 어떤 기준점은 철강이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뭐 그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제 기준에서 해석을 한다라면은 철강 쪽인 네. 것 같거든요. 흐름 자체가 그 원래 기존에 네네. 있던 오늘 조선주나 이런 흐름이 좋은데 조선 우리 배 네. 만드는데 철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후판하고 강판이 네.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해서 후판 가격 아직에 대한 부분 가격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선 입장에서는 철강 회사 배부르게 해주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 부분에서 네. 포스코가 당연히 좋잖아요. 추세적인 건 맞는데 최근 네. 그러니까 사신 가격대에 약간 네. 아래쪽이긴 하지만 36만 원, 7만 원대 그때 이제 수급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이나 기관들이 뭐 시세는 위쪽으로 만들고 있지만 차익성에 대한 흐름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들이 사고 있을 때는 내가 수익 중이면은 오히려 조금 팔아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오늘 또 치고 나가면서 수익이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상담하면서 네. 얘기 드렸지만 분할로 조금씩 네. 팔면 내 누적 네. 수익은 그때 파는 수익은 그때로 인정되지만 그거랑 나중에 네. 팔 거랑 합치면은 우리가 누적 수익이라고 해요. 누적된 거, 그죠? 네. 누적된 네. 수익은 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이제 네.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간 게 신고가를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 5% 정도나 좀 적은 비중이더라도 네. 오늘 분위기 탔을 때 조금 팔자. 그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조금 팔자. 그러니까 한 5% 네. 정도만 수익 실현하고 저는 더 갈 수 있는 부분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고가 영역을 가면서 과거에 아주 역사적인 부분이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네. 있다고 보여지니까 저는 이제 5% 네. 정도만 이익 실현하고 한 15% 정도는 홀딩하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수익을 네, 네. 조금 전번에도- 챙겨 넣으세요. 네. 네, 지난번에도 오리온을 상담받고 제가 잘 팔아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어쨌든 투자 항상 네. 분할 매도 잊지 마시고요. 수익은 줄 때 조금씩 챙기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성우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우입니다. 구세지 만난 것 같아요. 네, 구세주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트 시스를 3,400원은 50%인데 한 열흘 이상을 좀 마음고생을 했어요. 코스텍시스요. 네, 근데 오늘 가는데 거래량도 많고 한데 얼마 정도 잘 팔아야 되겠는데. 네,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최근에 잠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패키지 쪽 관련된 부분에 최근 잠깐 있었는데 이걸 참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이 소형주 네. 쪽에서 갑자기 이슈가 나오는 부분인데 오늘 뭐 설계 쪽 나오지만 패키징 쪽이 오늘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패키징 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소재 네. 쪽도 좀 올라가고 얘는 최근에 어떤 약간 테마성 느낌을 좀 많이 주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기업은 아니에요. 장기로 가기에는. 몰라요. 뭐 네, 기대감이라는 부분에서 세력들이 어떤 의지가 있고 의외성을 보이면서 네. 급등이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제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네, 보이는 네, 네. 영역에서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네, 부분이라 네, 네. 네, 어머님이 네. 지금 과연 이 기업에 내 자산의 50% 분명히 누군가한테 이 정보송 얘기를 듣고 그냥 혹은 TV에서 잘 얘기할 것 같진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송에서 뉴스나 들었어요. 방송이나 뉴스 이슈나 이런 네. 데를 보고 사셨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기업도 아니고 우량한 기업도 아니고 수익성도 현재까지는 높진 않다. 근데 네. 이후에 뭐 패키징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어떤 삼성전자 뭐 각 기업들하고 연계성 그리고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 인공지능 뭐 이런 연계성으로 해서 기대감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네, 어머니가 지금 확인되지 않은 거에 50%라는 비중 좀 높지 않아 보이세요? 높잖아요. 그죠? 좀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시겠죠? 네, 네. 네, 지금 높은데 지금 가격대 매수가 왔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점점점 올라가는 것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응하시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어머니가 지금 50%가 아니라 10%도 어머니가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래서 비중을 네, 네. 지금 매수가 근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매수가에서 비중을 10%까지 줄이시고 목표가는 3,600원대 매도.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놔야지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내 거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매수가에서 10%를 줄이라고요? 10%가 아니고요. 40%. 그러니까 딱 10%만 네, 남겨놓으시고 40% 다 파시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딱 10%만 그럼. 남겨두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고 나서 3,600원 정도. 네, 거기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가 네, 아닙니다. 10%만 3,600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네네. 네, 잘 대응하세요. 3,500원 가도 안 팔았는데 3,600원 벌려고.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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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이고요. 네, 35%인데 35%요? 예. 매수가는요? 96,000원. 96,000원이요? 네. 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할까요? 어머니? 예. 이 산지 오래돼가지고 네. 예, 뭐 가져가야 될지 버려야 될지. 뭐 어떻게 사신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 샀어요? 방송 예, 보고? 예예.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면은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기다려줘야 네. 될 것 같아요. 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네, 지금 또 많이 기다리면- 기다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사서 조금 더 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네, 저 높은 데 사셨는데 좀 내려와서 아이고 보기 싫어가지고 조금 더 사시고 더 사시다 보니까 지금 96,000원에 비중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더 오르지 않으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오를 듯 하다가 한겨울 동안 계속 오르지 않고 옆으로 가다가 또 내려가 버리니까 또 지치시고 네,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회복되고 올라올 수 있는 관점까지. 얘는 분명히 올라와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수급을 계속 봤었는데 파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게 어디서 사고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파는 건 위에서 팔 수 있는 거고 아래로 더 이제 돌파나 이제 더 위로 많이 올라가려고 올라가서 파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더 내려가면서 그냥 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파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사는 걸 봤었을 때요. 5월 달에 샀던 관점에서 5월 달에 이들이 좀 샀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나 우리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체, 이런 대형주는 그 주체들의 어떤 그 흐름이 뚜렷해요. 그래서 그들이 샀는 관점을 접근해 보면은 5월 달부터의 어떤 흐름성은 나쁘지 않았어요. 5월 달이라고 하는 게 이때였거든요. 앞에 강한 시세 흐름을 만들어 줬는데 최근에 빠진 건 시장 때문에 빠졌어요. 그래서 놀랄 필요도 없고 이런 게 계속 몇 번 반복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쭉 올라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얘는 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거쳤고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코로나 뭐 치료제 만든다고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런 게 이제 코로나가 지워지고 나면 오히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새로운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저는 홀딩하시고 매수가 오면요. 저한테 전화 꼭 주세요. 아시겠죠? 예. 홀딩 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토니몰이요. 어떤 토니몰. 종목이요? 토니몰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6,025원에 10%. 6,025원에 10%. 최근에 샀어요. 예. 근데 이게 외국인들 막 들어오고 그래서 갑자기 막 또 이렇게 내려가요. 토니모리가 요즘 다시 오프라인에 힘을 좀 많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예전에 가면 길거리 다니면 토니모리 매장이라고 해서 영어로 돼갖고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네. 토니몰이 화장품 쓰고 있거든요. 네, 참. 근데 보면 사러 가려면 매장도 없고 안 보이고 뭐 주변에 없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화장품주들이 1분기 실적부터 해서 나아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사람들이. 화장품 네. 아직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야, 이제 화장품 살 때야. 라는 게 아니라 화장품은 진짜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화장품주들은 뭐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회복을 조금씩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토니모리는 최근에 조금 약간 올라서긴 했는데 거래가 없이 올라와서 힘이 없이 빠지는 거고요. 지금은 어떤 강한 이슈를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다른 화장품주나 뭐 우리 소형주부터 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도 어제 이제 약간 포지션을 만들기도 하고 아모레퍼시픽도 어제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다른 쪽에 대형주 쪽도 수급도 들어오고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것도 들어오니까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뭐 6,000원 정도면요. 갑자기 한번 쑥 다른 쪽에서 먼저 올라오고 얘도 같이 쭉 따라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4,700원에 600원까지 한번 다운될 수는 있거든요. 안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은 좀 기다려 주셔도 되고요. 올라오면 수익권까지 한번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 6,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요, 결국 하반기 갈수록 순환해서 살살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거니까요. 내려와 있다고 너무 지치지 마시고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을 두시면서 업황의 돈의 흐름을 읽어가는 수급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공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